뉴욕. 눈이 보이지 않는 사내가 살고 있었다. 그는 표지판을 들고 지나가는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것마저 여의치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앞을 지나치던 한 행인이 표지판의 문구를 바꾸고 사라졌다고 한다. 그리고 얼마 후 기적같이 평소와는 다르게 많은 돈이 모였다고 한다. 도대체 뭐라고 적었길래 그랬을까? 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오늘 현대광고와 카피 전략 5번째 시간입니다. 방금 전 화면에서 보신 사람은 거리에서 동냥을 할 것이 아니라 광고회사에 스카웃돼서 광고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이 더 적성이 맞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줄 알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광고의 카피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시겠는데요. 도대체 광고의 카피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광고 카피의 개념을 아는 것이며 또 광고 카피의 여러 가지 그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 종류들을 이해하시고 또 각각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의 학습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광고 카피에 대해서 공부하시겠는데요. 도대체 광고의 카피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피라는 것은 영어의 COPY의 단어를 말하는 것인데, 물론 지역하자 그러면 이제 뭐 복사하다라는 뜻이 있겠죠. 근데 이것이 광고에 쓰일 때는 이 언어로 된 부분 혹은 문자나 글로 된 부분을 카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에도 나와 있듯이 이 광고에 있어서 언어나 글로 표현된 부분이 바로 광고의 카피인데요. 이 광고 카피의 종류는 크게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헤드라인, 우리말로 표제라고 하죠. 두 번째, 서브 헤드라인, 우리말로 부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디 카피, 우리말로 본문이라고 하고 있고, 네 번째는 슬로건, 우리말로 하면은 구호라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것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이 헤드라인, 또 서브 헤드라인, 그 다음에 바디 카피, 슬로건, 이 4가지를 광고 카피의 4대 요소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요 4가지에 대해서는 이따 또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광고 카피의 의미를 설명드렸지만, 그러나 요새 와서는 광고 카피 전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광고 전체를 광의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이제 광고 카피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 혹은 또 특히 이 어떤 전략적인 정책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카피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광고에 있어서 어떤 설계도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고의 언어로 된 부분들, 또 문자 혹은 메시지를 어떻게 디자인하냐 하는 것은 저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만은 그것을 기본적으로 어떤 정책을 세워야 되고 또 그것을 어떤 방향을 설정해서 전략을 가져올 것이 하는 것은 이 광고 카피의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이 분야인데요. 광고에 있어서는 이 카피의 전문가들을 카피라이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카피라이터들은 여러 가지 자료를 모아서 검토하고 또 소비자 시장 조사한 걸 토대로 해서 이 메시지 부분을 카피의 전략을 가지고 만들어 나가는데요. 이 카피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데서 고려해야 될 사항을 여러분의 교과서에서 5가지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광고 카피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싸움을 할 때 누구를 대상으로 하십니까? 분명히 대상이 있겠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 혹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 혹은 내가 언젠가는 혼내줘야지 하는 그런 사람과 싸움을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광고도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 카피는 그 대상 중에서도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을 설득할 것이 하는 그 목표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대로 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대 젊은
소비자들에게 이 광고를 전하자라고 했을 때 과연 20대 젊은이들 중에서도 계층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계층, 혹은 또 지식인과 비지식의 계층, 혹은 고소득자와 그렇지 않은 소득자의 계층 나눌 수가 있는데 내가 대상으로 하는 그 소비자들은 누구인가? 그들을 향해서 내가 어떤 글을 혹은 어떤 문화를 작성할 것인가 하는 이 대상이 누구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광고의 매체를 어느 광고 매체를 이용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즉 TV 광고를 할 때와 라디오 광고를 할 때와 이 신문이나 잡지 같은 지면 광고를 할 때와 그 방향이 다르고 그 톤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방향과 톤에 따라서 이 카피의 전략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고에서 톤의 매너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이 굉장히 이 카피에 또 중요하게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톤과 어떤 매너로 할 것이냐 하는데 이 광고의 전문가들, 특히 카피를 작성하는 카피라이터들은 거기에 각각 맞는 전문가들을 따로 또 양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광고의 카피를 도대체 어떤 목표와 목적을 두고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성교제를 할 때 뭐 어떤 식의 전략을 갖고 나가시는지요? 소개팅에 나갈 때도 있고 또 어떤 맞서를 볼 때도 있을 것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두 번째 만났을 때, 세 번째 만났을 때 똑같은 전략으로 똑같이 대화를 한다 그러면 상대방은 금방 지루해 할 것입니다. 첫 번째 만났을 때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만났을 때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 만났을 때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그 목표를 가지고 접근해가고 그때그때마다 다른 대화를 해야만 상대방이 계속해서 흥미를 갖고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광고도 어떤 목표의식을 갖고 할 거냐. 이번 이 제품을 새롭게 시장에 선보이는 런칭 광고를 할 때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광고 카피를 작성할 것이고 두 번째 어느 정도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또 경쟁 브랜드들을 따돌리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광고의 카피를 만들 것이냐. 세 번째는 제품이 어느 정도 인지가 되어지고 잘 팔리고 있을 때 또 제품의 매출액이 어느 정도의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카피를 작성할 것이냐. 이 목표는 각기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다른 목표를 가지고 다르게 카피가 작성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광고 카피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광고 카피의 정책 가운데 네 번째면은 어떠한 측면을 강조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요. 광고의 어떤 그 줄거리를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냐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광고에도 시퀀스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장면과 화면이 이어지는 가운데서 첫 번째 시퀀스, 두 번째 시퀀스, 세 번째 시퀀스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그 시퀀스별로 어느 부분에서 카피를 더 많이 집어넣고 어느 부분은 카피를 줄이고 영상이나 그림으로 주로 갈 것이냐 하는 그러한 그 전략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록 짧은 CF를 할지라도 20초짜리 할지라도 혹은 15초짜리 CF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중간중간에 멘트가 들어가야 되고 또 자막이 들어가야 된다면 어느 측면을 강조할 것이냐 혹은 어느 시퀀스에서 카피가 나갈 것이냐 하는 그러한 그 측면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데 광고 카피의 정책으로 본다면 이 어느 측면을 강조할 것이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네 번째 정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 어떤 소비자가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또한 중요한데요. 이 광고 카피의 정책은 이 카피를 보거나 들은 이러한 소비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도록 유도할 것이냐는 그러한 측면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광고 자체가 광고를 보여주고 바로 구매로 이어지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빠른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멘트나 그러한 자막, 그러한 메시지 이것이 중요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 이번에는 뭐 즉각적인 구매를 유도해야겠다든지 혹은 이번에는 브랜드 이름만 기억시키겠다든지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예상되는 고객, 예상되는 소비자가 어떤 반응을 유발하는 것이 지금 중요하냐는 그러한 것을 분명히 깨닫고 광고 카피에 반영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사전적으로 어떤 요소들을 검토해야 되고 또 그러한 검토된 요소를 가지고 실제 카피에는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하는 그런 것들까지 함께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상 고객이, 예상 소비자가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이냐, 어떤 반응을 이 광고의 카피를 통해서 유도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 광고 카피의 5번째 정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의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라도 또 기발한 광고를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하는 것입니다만 여러분 또 어떤 기발한 광고가 준비됐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지금 보신 기발한 광고에 대한 정답은 강의 끝부분에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시더라도 조금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 광고 카피에 있어서 5I의 원칙, 5개의 I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든지 이제 정책이 세워지면 또 그 정책을 수행하는데 어떤 원칙을 갖고 수행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광고에 있어서 광고 카피에 정책이 세워졌다 그러면은 그 정책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광고 전문가들은 5가지 원칙을 세웁니다. 이것이 다 영어의 I라는 이니셜로 시작한다 그래서 5I의 원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I는 광고의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 아이디어는 무엇일까요? 뭐 기발한 생각이라고 정의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광고 카피에 있어서 이 어필될 수 있는 소구력은 광고 아이디어의 좋고 나쁨에 따라 결정된다. 이렇게 광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광고 아이디어가 좋으면 광고 효과도 좋을 것이고 광고 아이디어가 나쁘면 광고 효과도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광고 카피도 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광고 아이디어가 일단은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광고 카피를 아무리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이 카피라이터가 광고의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좋지 않으면 그 기본적으로 좋지 않은 아이디어에서 좋은 카피가 나올 리가 만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이디어가 좋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5I의 원칙이다. 중에서 특히 첫 번째 이 I, 즉 아이디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디어는 뭐 이렇게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이디어가 좋을수록 좋은 거니까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는 immediate impact. 우리말로 번역하면 직접적인 충격력이 되겠습니다. 즉각적인 충격력이라고 번역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immediate impact라고 하는 것은 카피의 어떤 파워가 이 소비자에 그냥 강력하게 일시 한순간에 팍 미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머리를 꽝 하고 때린 것 같은 그런 충격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immediate impact라고 하는 것은 많은 어떤 카피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카피 양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짧은 카피 혹은 몇 마디의 카피라도 그 속에 들어있는 파워와 잠재력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삼성의 SM5 광고죠. 작은 차이 때문에 그 고현정이라는 모델이 여러 번 반복해서 영상 촬영을 한다는 그런 광고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카피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제 마음은 움직여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제가 뭐 그 제품을 꼭 산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뭔가 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머리를 울리는, 혹은 마음을 울리는 그런 뭔가 힘이 그 카피에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눈을 잡을 수 있는 힘, 혹은 소비자의 귀를 솔깃하게 만들 수 있는 그 한마디의 카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라는 그러한 그 헤드라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역설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그것도 굉장히 어떤 충격이 큰 그러한 광고의 카피였습니다.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침대는 과학이라는, 과학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카피들이 소비자의 마음을 많이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아이의 원칙은 incessant interest, 끊임없이 자아낼 수 있는 흥미, 연속적인 흥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5I의 원칙 중에 세 번째 I는 incessant interest입니다. 소비자들이 지루하면 고개를 돌리고 채널을 돌립니다. 어떻게 하면 소비자를 광고에 붙잡아두고 광고의 카피를 끝까지 읽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만약 광고의 전문가고 또 광고의 카피라이터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흥미로운 요소들을 광고의 카피 속에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혹은 긴 메시지를 주는 그런 광고라면 바디카피, 본문이 굉장히 길다 그러면 그 중간중간에 흥미로운 요소와 흥미로운 포인트들을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메시지를 끝까지 읽을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소비자들은 우리나라 소비자보다 더 광고에 관심이 많아서 광고 메시지를 끝까지 읽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라고 해서 끝까지 읽는다고 해서 흥미가 반드시 생기는 것은 아니겠죠. 중간중간에 흥미로운 요소를 집어넣을 때 그 광고의 카피는 끝까지 소비자에 의해서 읽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인포메이션입니다.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하면 적절히 줄 것이냐. 5I의 원칙 중에서 5개의 I의 원칙 중에서 네 번째는 인포메이션, 즉 정보를 어떻게 하면 유효적절하게 줄 것이냐 하는 것인데요. 나한테 무엇이 도움이 되겠는가? 내가 이 제품을 살 때 내가 이 광고를 일시에 본다면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될까? 나는 이 광고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냐 하는 그런 정보적인 측면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모든 광고에 다 많은 정보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통 좀 내용을 설명적으로 해주는 광고, 혹은 어떤 이 하드셀적인 광고, 이런 광고들은 바로 인포메이션이 중요한데 적절한 인포메이션을 어떻게 하면 유효적절하게 광고 속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음 5번째는 이 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러한 측면을 말하는 것인데요. 임팔션, 뭔가 이 충동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이성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성이 인간을 지배하고 이성이 사회를 움직이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다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더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은 무엇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바로 충동에 의해서. 충동적으로 구매하고 충동적으로 술 마시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나는 집에 일찍 들어가고 싶은데 직장 동료가 친구가 전화 와서 오늘 한잔하자 그러면 아내한테 혼날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끌려가는 이러한 좀 어떻게 보면 불쌍한 남자 셀러리맨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소비를 하는데도 충동적으로 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소비자를 다 충동적으로 끌어모아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약간의 어떤 행위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 충동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그 요소의 카피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 보면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 지금 곧 오세요. 이런 식의 표현들의 카피를 쓸 때가 있습니다. 충동을 유발하는 그런 행위를 유발하는 즉각적 행위를 유발하는 그런 카피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그 임팔션 같은 그러한 요소의 I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5I의 원칙을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카피의 기본 요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초반에 제가 네 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헤드라인, 그 다음에 서브 헤드라인, 그 다음에 이 바디카피, 그 다음에 슬로건 네 가지인데요. 먼저 헤드라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은 우리말로 표제 혹은 제목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단어죠. 근데 광고에서는 이 헤드라인 하나만 갖고도 광고의 50% 내지는 75%를 이 헤드라인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헤드라인 하나만 갖고도 광고는 성립될 수 있을까요? 네,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헤드라인 하나에 의해서 구매한 적이 있습니까? 헤드라인 하나만 보고도 마음의 감동을 얻은 적이 있습니까?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헤드라인 하나가 얼마만큼 파워를 주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광고 전문가 던이라는 사람은 헤드라인 기능을 네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헤드라인은 일러스트레이션과 조화를 이루어서 소비자의 눈길을 끌게 한다. 김연아 선수의 금메달은 바로 코치인 라이언 오스와 또 안무가인 데이비드 윌슨의 팀워크였다. 팀워크의 합작품이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광고의 헤드라인과 또 일러스트레이션이 혹은 비주얼이 같이 가서 팀워크를 이룰 때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물론 중요한 것은 헤드라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일반 수용자 중에서 목표 수용자를 골라내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던이 얘기한 이 목표 수용자를 골라내는 것은 뭡니까? 헤드라인에서 그 목표 수용자를 명시해 주는 걸 말하는 것이죠. 장이 약한 사람은 이 광고를 보세요라는 그런 헤드라인이 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장이 약한 사람은 더 눈여겨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혹은 장이 약한 가족을 둔 그러한 이 소비자들은 더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일반적인 소비자 중에서 장이 약하거나 장이 약한 환자를 둔 가족들을 선별해내서 그 광고를 보게끔 만드는 기능, 이런 것들이 바로 헤드라인이 목표 수용자를 선별해내는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기능은 소비자를 이 바디카피, 본문으로 끌어들이는 기능이 있다. 헤드라인 보면 바로 본문으로 끌어들여야죠. 헤드라인 보고 끝?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 헤드라인만 보고도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만 헤드라인도 보고 본문도 읽게 하면서 완전히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게 만드는 기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던이 얘기하는 헤드라인의 기능 중에서 세 번째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 번째 기능은 소비자를 움직여서 이제 구매까지 하는 기능을 가져오게끔 해야 된다. 여러분들 헤드라인만 갖고도 물건을 구매하신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많이 있는데요. 헤드라인은 그런 기능을 가져올 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던이 얘기한 네 가지 헤드라인 기능을 잘 알아두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헤드라인의 종류, 형식이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종류와 형식들이 있는지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경아입니다. 여러분 학습에 도움이 되실 만한 광고의 헤드라인 표현 양식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자, 이처럼 그 언론의 보도처럼 시선을 한 번에 끌 수 있는 뉴스 고지 형식이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들 피로에는 제뽀뽀가 약인가 봐요. 진짜 피로회복제는 약국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그 효용과 편익 형식이 있는데요. 조금은 어려우시다고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순창 생활회화. 자긴 고추장 어디 거 먹어? 맞는 표현은 자긴 뭘로 만든 고추장 먹어? 고급 표현 가볼까요? 쌀 고추장이야? 밀가루 고추장이야? 쌀로 고르는 게 포인트. 네, 다음은 그 증언, 실증 형식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세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지만 옥시크린의 특별한 성분이 세제보다 2배 더 많은 산소 입자를 발생시켜 2배 더 하였습니다. 꼭 옥시크린 하세요. 그리고 다음은 사랑은 가스 같아서 차가울수록 짜릿한 것. 바로 이런 겁니다. 생각이 4차원이야 개성이 넘치는 거지 매력을 길러
나답게 2010년 나답게 다르다고 틀린 건 아니잖아. 생각대로 또한 질문 형식이란 이런 겁니다. 오늘은 18세기 미국 독립전쟁 시대로. 미국 어디까지 가봤니? 자, 그렇다면 다음은 경고, 암시 형식을 한번 만나볼까요? 절반 이상 손상돼도 자각 증상이 없는 간. 잦은 음주로부터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식약청인자. 그리고 다음은 저와 너무나 잘 어울리는 카피 형식, 정서 형식입니다. 불을 밝혀 얼굴빛을 살려주는 헤라 화이트 프로그램 이펙터. 당신은 더 빛날 수 있어요. 네, 또 하나 그 독창 형식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지점 하나 없어도 증거 키움을 아주 쏙쏙 활용하십니다. 고객은 귀신입니다. 역으로 표현해 상품을 더욱 강조하는 역설 형식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스프링 강동, 수면 조건 최적, 에이스 침대공학 연구소. 컴퓨맨이 최적의 수면 조건을 찾아 에이스 침대를 만듭니다. 침대, 품질과 과학으로 선택하십시오.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침대는 과학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헤드라인이 없는 형식이란 광고를 좀 더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헤드라인 자체를 아예 없애는 형식입니다. 자,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뉴스 이경화였습니다. 네, 지금 VCR 화면 잘 보셨죠? 다양한 헤드라인들의 형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형식 중에 그 중에서 특히 그 역설적인 표현들, 저런 것들은 많이 쓰이는 방법이 아니지만 굉장히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표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예. 이 아이스크림은 차가운 것이 아니라 사랑처럼 따뜻하다는 그런 그 헤드라인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한번 어떤 헤드라인들이 좋은 것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버디카피. 이 본문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뭐 본문은 어떤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통 전문가들은 도입 부분과 중간 부분과 결말 부분이 분명하게 구분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글의 내용을 쓰다 보면 어떻게 보면 형식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도입 부분, 중간 부분, 결말 부분 이렇게 세 가지로 잘 구분해서 쓰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학자들은 이제 버디카피의 5가지 요소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흥미성, 통일성, 단순성, 그리고, 설득성, 이런 요소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흥미를 자아낼 것이냐, 혹은 도입, 중간부, 결말부가 어떻게 하면은 일괄적으로 이 좀 통일성을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이고, 다음에는 너무 복잡한 내용을 쓰기보다는 조금 복잡한 내용도 단순화시켜서 혹은 한두 가지 포인트로 단순화해서 쓰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설득성, 너무 지루한 내용의 또 서술형의 카피보다는 조금 설득적인 멘트들 혹은 설득적인 그러한 그 요소를 집어넣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김연아 선수가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 이런 식의 표현보다는 피겨 여왕 밴쿠버에서 대관식 올리다 이런 식의 어떤 조금 멘트 자체가 파워를 줄 수 있고 설득적인 그 요소를 지닌 그런 용어들을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더더욱 효과를 끌 수 있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버디카피에 대해서는 교과서를 통해서 좀 더 공부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제 많은 내용을 제가 전달해 드리기 때문에 조금 지루하실 수가 있어서 제가 또 히트한 광고, 또 성공한 광고의 예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수백 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사랑받는 세계의 명화들. 이 명화 속 주인공들이 LG와 만나 불후의 광고 작품을 만들어가고 있으니 바로 LG의 명화 시리즈. 100년 전 명화 속 주인공들을 3D 캐릭터로 등장시키는 이 광고는 놀랄 만큼 기발한 상상력을 동원하고 있는데, 원색의 대담한 벽면을 강조하며 피카소와 함께 20세기 회화를 이끌었던 마티스의 작품들이 3D 입체 작품으로 다시 태어난다. 더욱 재미있는 건 LG의 다양한 제품들이 구석구석 그림 속 주인공들과 어우러져 있다는 것. 하나 보는 것은 즐겁지만 기술적으로 여간 힘든 작업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 작가 사후 50년 이후의 그 것들은 뭐 전혀 저작권하고 관계가 사실 없어요. 뭐 아주 그 특정한 재단이 관리한다거나 이런 거 외에는 사실은 전혀 관계가 없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아주 고효율 광고를 만들어낸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 그림의 퀄리티는 뭐 누구도 세계인이 다 인정하는 명화들이니까. 그런 이걸 그 저희들의 가장 그래서 모델 하면은 고호, 모나리자 이런 사람들이 모델이잖아요, 사실은. 그 구현해낸 3D 그 기술이 상당히 그 고난도 기술이에요, 사실은. 그 모델링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움직임이 하나하나 다 그 3D 작업을 해야 되는 그 시간과 그 작업자의 그 노력이 상당히 많이 요하는 작업이고, 실제로 작년에 그런 이제 에드페스트에서 그 필름 크라프트 부문에서 그 실버상을 받았잖아요. LG 그 명화 캠페인이. 그러니까 이제 그 크라프트 부문이라는 거는 그 작업의 완성도해주는 어떻게 보면은 그 상에 해당하는데, 그러니까 그 애니메이션의 3D 애니메이션의 완성도가 상당히 수준이 높다. 세계적으로 인정을 할 만하다라는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또한 물감이 완전히 마른 후에야 덧칠을 할 수 있는 유화 작업의 특성상 한 장의 그림을 완성하는 데만 보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고 하니, 우와, 정말이지 대단한 인내가 필요한 작업. LG가 상당히 이제 사랑이라는, 그 다음에 이제 따뜻한, 친근한 이런 것들은 많이 확보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정 부분 어떤 이제 브랜드 빌딩 차원에서 보면은 그런 쪽의 그 퍼셉션을 만드는 그 작업에서는 일정 부분 성공을 했다.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브랜드들이 외국에 나가서도 이게 이제 그 로우엔드 브랜드가 아니라 조금 더 고급 브랜드로서 이제 그 알려져야 되고 그런 인식도 만들어내야 되는 이제 과제들이 이제 등장하게 돼요, 사실은. 그 명화라는 거를 이용을 하면은 사실은 그 사랑해요 LG를 통해서 얻었던 그런 아주 좋은 이미지, 더불어서 어떤 프리미엄이라는 그런 우리가 목표하는 그 골까지 좀 잡을 수 있지 않겠냐. 그전에도 사실은 그림을 이용해서 많이 해왔던 작업이라 그렇게까지 뭐 어렵게 그 아이디어가 나온 건 아니고 그런 니즈에 의해서 명화를 선택하게 된 거고. 그러나 아직 놀라기엔 이르다는 사실. 사랑해요 LG의 더욱 놀라운 변신, 사랑해요 코리아. 최근 LG는 국가브랜드위원회와 손잡고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한 걸음 더 크게 도약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획기적인 시도를 하게 된 것인지 궁금하다. 이제 전파, 그러니까 TV 광고 쪽에서는 사랑해요 LG를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그 외연을 넓힌다 그럴까? 그래서 LG라는 기업의 위상도 있고 뭐 그런 차원에서 사랑해요 LG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좀 우리나라를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차원의 캠페인이 어떨까?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라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브랜드를 조금 더 이제 국격을 올리는 작업이잖아요, 일종의. 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 하는. 저희 생각과 그쪽 생각이 일치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당신에 대한 기억이 대한민국에 대한 기억이 된다는 이번 광고는
글로벌 시민으로서 실천해야 할 글로벌 에티켓을 자연스럽게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작품. 대한민국에 대한 기억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독창적인 크리에이티브 기법. 조선의 풍속화를 대표하는 한국화와 유명 서양화 속 등장인물이 만나고 서양 음악을 가야금 등의 국악기로 연주한 배경음악을 결합한 것으로 한국인과 외국인의 만남이라는 메시지를 높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독창적인 아이디어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지 무척이나 궁금한데 살짝 공개할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는 좋아해야 되죠. 그런 걸 이제 어떤 뭘 만들어낸다거나 아니면은 좀 다르게 본다거나 공상이라든가 상상하는 거를 참 좋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되게 재밌어하고 얼마나 그 프로젝트에 정말 열정을 다해서 몰입을 해내느냐가 사실 아이디어도 나오게 만드는 이유 같아요. 즐기고 몰입하고 하다 보면 아이디어는 당연히 나오는 거고. 기업 광고를 넘어 국격을 높이기 위한 범국가적 캠페인으로 거듭나고 있는 LG 광고. 앞으로도 틀을 벗어난 획기적인 변화의 모습을 기대해본다. 네, 광고 잘 보셨죠? 다음은 이제 슬로건이라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슬로건이라는 것을 우리말로 표라고 하기도 하고, 구호라고 하기도 하고, 모토라고 또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요. 이 기업의 생각이나 주장을 담고 있는 짧은 한 문장의 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장기간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소비자의 머릿속에 기업의 어떤 가치와 이념이나 혹은 철학을 각인시키기 위한 그러한 전략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오리강산 푸르게라든가 혹은 사람이 자원인 나라 대한민국, 그 사람을 키우는 기업 선경, 이러한 그 슬로건들이 유명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선경이라는 회사는 SK라는 그런 이름으로 기업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광고에서 좀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헤드라인과 이 슬로건이 어떤 때는 좀 유사하게 쓰이기도 합니다만은 헤드라인은 그때그때 좀 달라질 수 있는 어떤 표시라고 한다 그러면 이 슬로건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반복해서 또 오랫동안 쓰는 그러한 이 표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오래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자동차 회사 포드는 이 quality is job one이다라는 슬로건을 35년 이상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사용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각인시키고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슬로건 정책이 되겠죠. 효과적인 슬로건들은 간결한 형식이나 운율이나 또 리듬감을 사용하는 그러한 그 슬로건들이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거기에 플러스 독창적인 내용 또 호기심을 끌만한 또 그러한 내용도 포함되어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슬로건의 종류는 세 가지로 보통 나뉩니다. 기업 슬로건, 캠페인 슬로건, 브랜드 슬로건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기업 슬로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사랑해요 LG라는 그러한 그 슬로건이 제일 유명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벌써 지금 3, 4년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한 15년 됐나요? 네. 지금 이 사랑해요 LG는 LG그룹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들의 이 로고가 럭키금속에서 LG로 바뀌다 보니까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 슬로건을 사용했는데 굉장히 효과가 컸고 또 지금까지도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캠페인 슬로건으로 유명한 것은 우리강산 푸르게 유한 캠벌리 회사가 자신의 회사 이름을 넣지 않고도 지금 20여 년 사용하고 있는 캠페인 슬로건이 되겠습니다. 우리강산을 푸르게 하겠다는 이러한 캠페인, 지금도 유명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죠. 이러한 그 슬로건들은 계속해서 앞으로도 광고에서 많이 쓰일 것이고요. 또 이러한 슬로건을 통해서 소비자들은
많은 회상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기억을 유지하고 또 브랜드 이름이나 기업의 이름을 오랫동안 기억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 그런 도구, 그것이 바로 슬로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것이 어떤 기업의 철학이나 혹은 브랜드의 이름을 각인시키기 위한 좋은 정책적인 도구로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캡션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캡션은 바디카피와는 별도로 광고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이나 혹은 사진의 주위에 작은 이 활자로 쓰는 것을 말합니다. 일종의 어떤 자막 형태로 쓰는 것이죠. 인쇄 광고도 쓸 수가 있고 TV 같은 광고, TV CF에서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설명하고 미주얼을 설명하고 일러스트레이션을 설명하는 그러한 보조적인 카피가 바로 캡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캡션은 신문에서 사진 밑에 들어가는 그 설명문을 캡션이라고 하는데 동일한 용어입니다. 동일한 용어이고 또 동일한 뜻을 가지고 광고와 신문에서 각각 쓰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광고 카피에 특수한 시각적인 표현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카피의 특수한 시각적 표현 방식을 알아본다. 먼저 벌룬은 말 그대로 말풍선으로서 인쇄 광고 메시지 중에서 인물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것 같이 처리되고 있는 카피. 벌룬은 표제로서 또는 본문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박스는 쿠폰 제공, 소비자 콘테스트 규정, 소비자 프리미엄 제공 조건 등을 명기할 때 특히 잘 쓰이는 요소로 괴선, 장식 괴선 등으로 둘러싼 설명문이다. 또한 패널은 까맣게 하거나 또는 컬러를 수반한 짧은 형태로 이것의 중앙 적당한 곳에 설명문이 놓이는데 박스와 패널 모두 수용자의 주의 효과를 노리기 위하여 쓰이는 표현 방식이다. 끝으로 로고 타입이란 기업명이나 상품명 등에서 다른 회사와의 차별화를 꾀하고 기업의 이미지나 제품의 특성 등을 나타내기 위해 특별히 디자인된 문자의 결합체로 대부분이 등록된 형태로 타사의 모방으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다. 네, 잘 들으셨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가 이 광고 카피의 정의와 개념 그리고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이 헤드라인, 서브 헤드라인, 바디 카피, 슬로건, 그리고 캡션까지, 그리고 또 시각적인 표현 방법까지 들으셨는데요. 여러 가지 너무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교과서 통해서 꼼꼼히 정리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시 건강한 얼굴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